성북구 지구대의 민원실은 새벽 2시가 넘어가면 늘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희미한 형광등 불빛 아래 서류 더미만 높아지고 졸린 경찰관들이 간간히 하품을 했습니다. 창밖은 싸늘했고 빗방울이 바닥을 적시며 조용한 리듬을 만들고 있었지요. 책상 끝에 앉아있던 사람은 남현수였습니다. 경찰 생활 20년, 이제는 생활안전과에서 서류를 정리하는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는 식어버린 종이컵 커피를 내려다보다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눈가에는 피로가 짙게 내려앉았고 굳은 어깨는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현수의 머릿속에는 늘 하나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12년 전 성북구의 한 주택. 혼자 살던 노인이 강도에게 목숨을 잃은 사건. 그는 그날 출동했지만 불과 몇 분 늦게 도착했습니다. 그 몇 분의 차이가 한 생명을 앗아갔다는 죄책감이 지금까지도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현수는 가끔 서랍에서 낡은 파일을 꺼내 펼쳤습니다. 증거물 목록, 현장 사진, 아직도 미제로 남아있는 사건 기록. 그러나 답은 늘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빨리 그 말이 속으로 맴돌 때면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는 가족에게도 이 이야기를 제대로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아내 서지아는 도서관에서 파트타임을 하며 살림을 꾸려갔습니다. 딸 은채는 대학에서 인문학을 공부하고 있었고 아들 준혁은 미대를 꿈꾸며 그림에 몰두했습니다. 하지만 가족과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집안에는 무거운 공기가 깔려 있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진로 갈등, 그리고 현수의 무거운 침묵이 원인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민원실 자동문이 갑자기 열리더니 작은 그림자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젖은 발자국이 바닥을 이어갔고 흰 털이 눈처럼 빛나는 새끼 강아지가 나타났습니다. 아직 3달 남짓되어 보이는 어린 백구였습니다. 녀석은 곧장 현수 책상 앞으로 다가와 해진 보자기를 툭 내려놓았습니다. 보자기 안에서는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게 뭐야? 당직 경찰 하나가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현수는 천천히 몸을 숙여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안에는 녹슨 열쇠 하나, 오래된 흑백 사진, 그리고 셔츠 1000조각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정체 모를 남자가 낡은 상가 앞에 서 있었고 옷 무늬는 1000조각과 닮아 있었습니다. 순간 오래된 기억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12년 전 사건 현장에서 체증했던 1000조각과 너무도 비슷했습니다. 이 녀석 그냥 온 게 아니구나. 현수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백구는 현수를 올려다보며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마치 맞아요라고 대답하는 듯 했습니다. 현수는 작은 몸을 안아들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내게 무언가를 맡긴 거냐? 그날 밤 현수는 강아지에게 별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새벽 어둠을 뚫고 들어온 작은 불빛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이 작고 여린 존재가 앞으로 자신과 가족, 그리고 묻혀있던 과거의 사건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 다만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래 묻어두었던 직감이 속삭였습니다. 곧 닫혀있던 문이 열린다. 별이는 경찰서에 나타난 첫날 이후 현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작은 몸집이었지만 마치 사명을 지닌 듯 언제나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현수는 출근할 때마다 별이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지구대 사람들은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경사님, 여기 동물보호소도 아니고 개까지 데리고 근무하시면 곤란합니다. 소장 대리가 조심스레 말했지만 속내에는 불편함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현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별이가 가져온 보자기 속 물건들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 낡은 열쇠와 셔츠 1000조각은 12년 전 사건과 묘하게 겹쳐 보였습니다. 그는 서류철을 다시 꺼내어 대조했지만 증거로 삼기에는 너무 불분명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갈등은 커졌습니다. 경찰관으로서 혹은 한 인간으로서 이 단서를 그냥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혼자서 사건을 다시 파헤치자니 규정 위반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아는 현수가 새끼 강아지를 데려온 것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여보, 우리 사는 형편에 무슨 강아지까지 키워요? 사료가, 병원비는요? 잠깐만 지켜보자. 이 녀석이 그냥 나타난 게 아니야. 현수의 대답은 단호했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은채가 대화를 듣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빠, 그냥 키워도 돼요. 집이 좀 따뜻해질 것 같아요. 준혁도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요. 제가 산책도 시킬게요. 아이들의 눈빛은 오랜만에 생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여전히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현수는 별이를 무릎에 올려놓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집착하는 걸까? 정말 이 녀석이 답을 가져온 걸까? 별이는 작은 눈으로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짧게 짖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현수는 결국 동료 김민호를 찾아갔습니다. 강력계에서 함께 뛰었던 후배였습니다. 민호야, 나랑 한 번만 같이 가보자. 오래된 사건인데 뭔가 단서가 생겼어. 형, 또 그 사건이에요? 이제 다 끝난 거잖아요. 민호는 난감한 얼굴을 했습니다. 이미 서류상으로 종결된 미제 사건을 다시 들춰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냥 같이 가서 확인만 하자. 책임은 내가 질게. 현수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사진 속 배경으로 보이는 상가 일대를 찾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건물들은 많이 달라졌지만 어렴풋이 남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낡은 벽돌 줄눈, 바랜 간판 자리, 어딘가 익숙한 골목의 모양. 별이는 갑자기 길가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좁은 골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숨죽이며 따라가자 녹슨 철문이 줄지어 있는 창고들이 나타났습니다. 현수는 조심스레 열쇠를 꺼내 문에 대보았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두 번째는 맞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문 앞에서 별이가 앞발을 문에 올렸습니다. 열쇠를 돌리자 딱 소리와 함께 잠금이 풀렸습니다. 형, 이거 우연 아닌 것 같네요. 민호가 숨을 죽였습니다. 문을 열자 먼지 냄새가 가득한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낡은 가방 하나가 구석에 놓여 있었습니다. 장갑, 헝겊 조각, 오래된 신문지. 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수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정도로는 증거가 안 돼. 그냥 잡동사니일 수도 있잖아. 형, 이제 그만하죠. 다시 보고하면 괜히 곤란해질 거예요. 민호의 말은 옳았습니다. 경찰 조직에서 근거 없는 집착은 곧 비난과 징계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수는 발걸음을 쉽게 떼지 못했습니다. 가슴 속 무언가가 여전히 이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자 지안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또 늦었네요. 대체 무슨 일인데요? 잠깐 확인할 게 있어서 확인? 요즘 들어 당신 표정이 예전보다 더 어두워요. 아이들도 불안해해요. 은채가 조심스레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아빠 그냥 두면 안 돼요? 요즘 아빠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달라지긴 뭐가 달라져. 집안은 더 힘들어지는데. 짧은 대화였지만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아이들은 침묵했고 현수는 고개를 떨군 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열쇠와 1000조각을 바라보며
그는 속삭였습니다. 이게 정말 길일까, 함정일까? 별이는 그의 발치에서 잠들어 있었지만 작은 숨결마다 따뜻한 울림이 전해졌습니다. 현수의 갈등은 깊어졌습니다. 동료는 회피했고 가족은 불안해했으며 증거는 모호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겠다. 그의 눈빛에는 다시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별이가 열어준 문을 끝까지 따라가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창고에서 발견한 낡은 가방은 현수에게 잠시 희망을 주었지만 곧 무거운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들여다본 내용물은 오래된 장갑과 헝겊 조각뿐이었습니다. 피가 묻어있는 듯한 얼룩이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 너무 바래버려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감식반에 맡기자니 정식 절차와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상부에 보고할 근거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현수는 창고 문을 닫으며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골목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이 차갑게 목덜미를 스쳤습니다. 별이는 여전히 곁을 지켰습니다. 꼬리를 살짝 흔들며 그를 올려다봤지만 현수의 마음은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이걸로는 아무것도 안 돼. 그냥 허망한 집착일 뿐이었나?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 이제 그만하죠. 더 붙들고 있으면 스스로 무너져요. 그래도 뭔가 있을 거야. 근거 없는 확신은 형도 위험하게 만들어요. 짧은 대화 뒤 두 사람은 말없이 헤어졌습니다. 며칠이 지나도록 별다른 진전은 없었습니다. 현수는 퇴근 후에도 사건 기록을 펼쳐보았지만 같은 문장과 사진만 반복되었습니다. 손끝으로 낡은 흑백 사진을 만지며 그는 속삭였습니다. 도대체 넌 누구였을까? 왜 그 건물 앞에 있었던 거지?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아는 그런 남편을 지켜보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보, 제발 이제 그만해요. 당신 표정이 날마다 더 어두워져요. 잠깐만 조금만 더가 언제까지예요? 아이들도 불안해해요. 은채는 말없이 식탁 위를 바라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그냥 있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 말은 현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누구보다 따뜻하게 응원해 주길 바랐던 딸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온 것이 더욱 아팠습니다. 그날 밤 거실 불빛 아래 별이가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현수는 옆에 앉아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창밖으로는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방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다음 날 그는 혼자서 다시 골목을 찾았습니다. 폐허처럼 남은 상가 뒤편은 고요했습니다. 문을 열어보았지만 새로 발견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먼지와 거미줄 위에서 흔들릴 뿐이었습니다. 현수는 무릎을 꿇고 바닥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흙과 부서진 나무 조각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별이는 옆에서 킁킁거렸습니다. 그러다 잠시 멈춰 한 구석을 바라보았지만 현수가 다가가 확인했을 때는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한숨이 절로 새어나왔습니다. 헛걸음이었나? 별이는 그의 발 옆에 와 앉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지만 마음속 공허함은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준혁이 스케치북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별이를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둥근 눈, 짧은 꼬리, 그리고 그 곁에 서 있는 아버지의 모습. 아빠, 이거 어때요? 별이랑 아빠 같이 그려봤어요. 현수는 대답 대신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표정은 금세 무너졌습니다. 괜찮네. 잘 그렸다. 준혁은 눈치를 보며 물었습니다. 아빠 힘들어요? 괜찮다.
짧은 대답 뒤에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지아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내려놔야 하지 않겠어요? 현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손가락만 떨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그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는 손길은 멍했고 집에서는 식사조차 대충 넘겼습니다. 아이들은 조용히 눈치를 보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안 공기는 다시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별이가 갑자기 현관문 앞에서 짖기 시작했습니다. 낮고 짧은 울음소리였습니다. 평소와 달리 뭔가를 경계하는 듯 했습니다. 현수는 다가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바깥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골목길만 비어 있었습니다. 문을 닫으며 그는 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강아지는 여전히 눈을 반짝이며 현관 쪽을 주시했습니다. 그 순간 현수는 알 수 없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너 뭔가 알고 있는 거니? 별이는 대답 대신 그의 발등 위에 턱을 올렸습니다. 마치 안심하라는 듯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날 밤 현수는 오랜만에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펜을 들고 몇 자 적다가 멈췄습니다. 손끝이 떨려 글씨가 흐트러졌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나는 여전히 길을 잃었다. 하지만 이 작은 존재가 나를 이끌고 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에게는 중요한 결심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포기하지 않겠다고, 끝까지 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비록 방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별이가 남긴 작은 신호가 다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현수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좋아, 이번엔 끝까지 간다. 어떻게든 답을 찾아낼 거야. 방 안에는 고요가 감돌았지만 별이의 숨결은 힘차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희망의 리듬처럼 들렸습니다. 현수는 오랫동안 방황했지만 별이가 보여준 작은 신호를 붙잡으며 다시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비록 확실한 증거는 없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포기하지 말라는 울림이 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그는 과거 강력계에서 함께 일했던 후배 민호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회의적인 눈빛을 보였지만 현수의 표정은 단단했습니다. 민호야, 이번엔 제대로 절차 밟아보자. 감식과의 공식 협조 요청을 하자. 내가 책임질게. 형, 또 곤란해질 수 있어요. 괜찮아. 내가 더는 도망치고 싶지 않다. 짧지만 굳센 대답이었습니다. 민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형이 그렇게 말하시면 같이 해보죠. 며칠 뒤 감식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창고에서 나온 장갑과 천조각 일부에서 오래된 혈흔이 검출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DNA를 완벽히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과거 증거물과 일치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현수는 오랜만에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물론 사건 해결까지는 갈 길이 멀었지만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조금 열리는 듯 했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지안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오늘 좋은 소식이 있었어. 그 사건, 이제 진짜 풀릴 수도 있겠어. 지안은 놀란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여보, 고생 많았어요. 제가 그동안 너무 몰라줬죠. 아니야. 나도 가족만 바라보지 못했어. 미안해. 짧은 사과였지만 두 사람 사이에 막혀있던 벽이 조금 허물어졌습니다. 아이들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준혁은 스케치북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아빠, 이거 보세요. 오늘 학교 미술 시간에 그린 건데 선생님이 칭찬했어요.
그림 속에는 별이와 함께 웃고 있는 가족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현수는 잠시 그림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그렸구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지켜봐야지. 은채도 조심스레 말을 보탰습니다. 아빠, 요즘 많이 달라지셨어요. 예전엔 늘 멀리 있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같이 있는 것 같아요. 현수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 어떤 위로보다 깊이 다가왔습니다. 시간은 천천히 흘렀습니다. 사건 수사는 조금씩 진전이 있었고 무엇보다 집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별이는 여전히 아침마다 현수의 발자국을 따라왔고 저녁이면 가족 곁에서 함께 웃음을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족이 마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지안이 국그릇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집 예전 같지 않네요. 아이들도 웃고 당신도 달라지고 다 별이 덕분인가 봐요. 현수는 별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이 녀석이 아니었다면 나 아직도 과거에 묶여 있었을 거야. 별이는 꼬리를 흔들며 아이들 사이를 뛰어다녔습니다. 그 모습에 웃음이 퍼졌습니다. 며칠 뒤 현수는 민호와 함께 오래된 상가를 다시 찾았습니다. 증거가 발견된 창고 근처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골목 어귀에서 낯익은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수십 년째 그곳에서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분이었습니다. 아이고, 경찰관 양반 또 오셨네. 지난번에 못 찾는 눈빛이던데. 네, 할머니. 혹시 10여 년 전쯤 이 근처에서 수상한 사람 본 적 있으세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글쎄, 얼굴은 잘 기억 안 나지만 밤마다 창고 들락거리던 사내가 있었어요. 키가 크고 늘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다녔지요. 현수와 민호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희미하지만 분명 새로운 단서였습니다. 그날 밤 현수는 별이를 데리고 늦은 산책을 나갔습니다. 겨울바람이 매서웠지만 마음속은 따뜻했습니다. 별이는 현관 앞에 앉아 꼬리를 흔들며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너 없었으면 나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별이는 대답 대신 그의 손등을 살짝 핥았습니다. 작은 몸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그 어떤 말보다 확실한 격려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현수는 아이들과 함께 거실에 앉았습니다. 준혁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아빠, 저 미술 꼭 계속하고 싶어요. 나중에 성공해서 아빠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싶어요. 현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해라. 아빠가 도와줄게. 대신 내가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네, 약속할게요. 은채도 말했습니다. 아빠, 저도 제가 좋아하는 공부 계속할게요. 돈이 당장 안 되더라도 의미가 있다고 믿고 싶어요. 그럼 그렇게 해라. 아빠가 이제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짧은 대화였지만 가족은 오랜만에 진심을 나누었습니다. 창밖에는 별빛이 총총했습니다. 현수는 창문을 열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속에 잔잔한 울림이 번졌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다. 함께라면 어떤 벽도 넘을 수 있다. 별이가 그의 발치에서 조용히 잠들었습니다. 작은 숨결이 귓가에 닿으며 따뜻한 희망으로 번져갔습니다. 겨울이 깊어가던 어느 날 성북구는 유난히 맑은 하늘을 품고 있었습니다. 눈발이 잠시 흩날렸지만 햇살은 따뜻하게 마당을 비추었습니다. 현수는 별이와 함께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작은 강아지가 이 집에 들어온 지 벌써 몇 달이 흘렀습니다. 처음 낯설게만 다가왔던 작은 존재는 이제 가족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현수의 마음속에는 전과 다른 평온이 자리했습니다. 과거에 붙잡혀 무겁게만 살던 날들이
이제는 희미한 그림자가 되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대신 하루하루를 함께하는 기쁨이 그의 어깨를 가볍게 했습니다. 그는 아내 지안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엌 창가에 서서 아이들과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은 오랫동안 잊고 있던 풍경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지안의 미소, 그리고 별이의 짧은 짖음이 어우러져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며칠 뒤 경찰서에서 사건이 공식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오래된 미제 사건은 결정적 증거와 증언 덕분에 마침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범인은 이미 세상을 떠나 있었지만 피해자의 억울함은 조금이나마 풀릴 수 있었습니다. 현수는 보고서를 덮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긴 시간 자신을 짓눌렀던 무거운 돌덩이가 천천히 굴러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드디어 끝이 났구나. 민호가 다가와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형, 수고 많았습니다. 결국 해내셨네요. 아니야. 혼자 한 게 아니야. 내 도움이 있었고 이 녀석 덕분이지. 현수는 곁에 앉아있던 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별이는 고개를 들어 맑은 눈빛으로 현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가족들에게 사건이 마무리되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아는 잠시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마음 좀 놓이겠네요. 여보, 정말 고생 많았어요. 은채가 덧붙였습니다. 아빠, 이제는 저희랑 더 많은 시간 보내주세요. 그래. 이제야 숨 좀 돌릴 수 있겠다. 준혁은 스케치북을 들고 와 새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별이와 함께 공원에서 뛰노는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빠, 이번엔 우리 다 같이 있는 모습으로 그려봤어요. 현수는 그림을 오래 바라보다가 아이를 안았습니다. 정말 잘했다. 내 그림처럼 우리도 이렇게 계속 함께 있자. 그날 밤 가족은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여 저녁을 나눴습니다. 시끄럽지 않은 대화, 웃음 섞인 농담, 그리고 별이의 발소리가 어우러졌습니다. 여보, 예전엔 밥상이 이렇게 조용히 웃음으로 채워지는 게 참 어려웠는데 이제는 다르네요. 맞아. 그동안 내가 너무 멀리 있었던 것 같아. 미안해. 지아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알았으면 됐죠. 우리한텐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요.